한자 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가일라이크 한자. 안녕하세요. 한자 공부 100일 프로젝트 사자성어편 30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네 글자부터 보시죠. 부수 확인하시고요. 난이도는 준4급, 준3급, 6급, 준3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엔 전체 도금을 읽어볼까요? 네, 수주대토라고 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자성어를 고등학교 한문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함께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성인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 사자성어를 처음 보신 분들은 지금 함께 알아가면 되고요. 이미 알고 계셨다면 각각의 글자를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글자 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지킬 숫자고요. 부수는 위쪽에 자리하고 있네요. 이 부수 글자는 간머리라는 부수 명칭을 갖고 있고요. 실제 음과 뜻은 집, 면이라는 글자입니다. 예전에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집과 관련된 글자들에 들어가 있는 부수예요. 집가, 집택, 집실, 지부, 집주 이런 글자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마디촌자는 가로, 세로의 가, 점 하나가 합해져 있는데요. 이것은 손으로 잴 수 있는 짧은 길이에서 온 글자입니다. 이 마디촌자를 보고 편의상 손이라고 기억하시면 앞으로 글자를 외우고 이해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자처럼 마디촌을 보시면 함께 손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진면자와 마디촌을 결합해서 지키다라는 의미를 도출해내는 가장 쉬운 방법. 네,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간머리 부수 진면자는 집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마디촌자는 손과 관련이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일반 사람들이 가게 되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손을 맞고 제지를 하게 되죠. 이것이 곧 지키고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예시 단어 보도록 할게요. 고수와 수비가 나왔네요. 고수의 고는 굳을 고자, 굳게 지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태도를 고수하다, 1위를 고수하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수비라는 단어에는 갖출빗자를 쓰시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글자 보시죠. 네, 그루주라는 글자고요. 여기에서 그루라는 것은 그루터기의 그루입니다. 풀이나 나무의 아랫부분을 의미해요. 그리고 부수 부분은 왼쪽에 이 글자, 네, 나무 목자네요. 그리고 그루주의 도금은 오른쪽 글자에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글자가 붉을 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붉을 주자 안에도 나무 목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나머지 획은 나무에 걸린 붉은 해다. 또는 붉은 열매다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붉을 주자 자체에 붉다라는 의미 말고도 그루터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목과 붉을 주를 결합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예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루주자는 특히 주식과 관련된 단어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식과 주주가 있습니다. 주식의 식은 법식자를 쓰고요. 주주의 주는 주인주 또는 임금주라고 하는 이 글자를 쓰죠. 이제 세 번째 글자 소개할게요. 기다릴 대라는 글자고요. 부수는 이 글자입니다. 왼쪽에 있고 사람인이 두 개 겹쳐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인 변이라는 부수명칭으로 불려요. 이 부수 글자의 실제 음과 뜻은 조금 걸을 척입니다. 사람인이 두 개니까 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을 업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힘든 나머지 조금밖에 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척이라는 도금까지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글자는 절사라는 글자입니다. 보시면 흑토와 마디촌이 결합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마디촌을 보면 손을 떠올리자고 말씀드렸었죠? 아래의 마디촌이 손이라면 위의 흑토는 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 형태를 보면 흑토보다는 그칠지에 가까운 모습이거든요. 그칠지는 발자국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사자, 손과 발을 이용해 열심히 수행하는 종교적인 공간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흑토와 발을 의미하는 그칠지를 연결시키기가 좀 어렵다면 흑토를 그냥 땅으로 보고 땅에서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더 쉬운 것을 활용해 주세요. 이제 조금 걸을 척과 절사자를 합해서
조금씩 걸으며 절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릴 때자 예시에서 활용해 볼게요. 고대와 대접이 나왔습니다. 고대의 고는 쓸 고자, 괴롭다라는 의미도 있죠? 네, 그래서 매우 기다리는, 몹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다릴 때에는 대우하다, 대접하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대접의 대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접자는 이을 접자를 쓰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글자를 살펴볼까요? 토끼, 토라는 글자고요. 부수는 아래의 이 부분, 어진 사람인 발입니다. 토끼, 토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같은 글자고요. 토끼의 옆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신다면 예전 형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토끼의 두 귀와 짧은 꼬리, 짧은 다리가 강조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이 글자는 우리 어휘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글자는 아니어서요. 사자성어를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토지쟁이라는 사자성어고요. 여기에는 개견자와 갈지, 그러니까 어조사지, 그리고 다툴쟁자가 쓰입니다. 해석해보면 개와 토끼의 다툼인데요. 개가 토끼를 쫓는 과정에서 둘 다 지쳐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농부가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둘을 잡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부지리처럼 제3자의 이익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제 오늘의 사자성어 수주대토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숨은 의미가 있을까요? 수주대토라는 사자성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농부가 농사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토끼 한 마리가 풀숲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나무의 그루터기에 걸려 죽게 되면서 농부는 이것을 팔아 뜻밖의 이익을 얻게 되었죠. 이때부터 농부는 자신의 본업인 농사일은 내팽개친 채 나무 곁에서 토끼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결국 토끼는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땅은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주대토는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에만 얽매여 발전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가 되었습니다. 이 토끼와 농부의 이야기는 한비자에 나오는 것으로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꼬집고 있어요.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